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좀 빠졌죠? 뭐 크게 급락한 건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1%,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오늘 코스피 위주로 좀 빠졌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최근에 지수를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게 한 2, 3%씩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게 빠지면은 또 이제 지수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이제 지수가 좀 약간 이제 그 약간 힘을 잃겠죠, 그죠? 그러면서 중소형주가 가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삼성전자가 심연 개별주 테마주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로봇주 좀 움직였고 바이오도 의미 있는 상승에 나왔고 뭐 시간에서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덕성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혼자 안 가고 우선주도 데리고 갔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저녁 방송 말미에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9월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할 가능성이 이제 90%가 넘어갔고요. 그 얘기도 해드릴 건데 이제 돈 벌 일만 남으셨으니까 준비들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 마감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이유기도 한데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재밌는 거는 다우 지수는 안 떨어졌어요. 다우 지수는 보합에서 끝났고, 그죠? 강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음봉이 좀 길어 보이죠, 그죠? 네. 마이너스 한 2%에 가까운 마이너스 1.95% 급락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누가 하락을 주도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여기 7월달 들어와서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었는데 이거를 지금 많이 절반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3.4%짜리 큰 음봉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제 메타 이런 이제 M7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급락 나온 종목은 M7 플러스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두 개가 올라간 이유는 AI 때문이죠. 그죠?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시간 질질 끌 동안에 얘네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M7 종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런 얘기는 6월 달에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제 5월 달, 6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또 안 해주고 또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그 M7이 좀 더 간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금리 인하 뭐 그걸 제목으로 달아놨더니 별로 안 들으시더라고. 실시간 방송을.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래요. 네. 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별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패드워치인데 미국이 이제 9월이거든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얼마냐. 이거를 제가 월요일날 또 공개 방송할 건데 또 그때 또 얘기할 거겠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보세요. 한 달 전에 미국이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였냐면 64%. 한 달 전에 64%.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77%로 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 77%로 올랐죠. 어제는 몇 퍼센트였게요? 어제 밤에 제가 얘기할 때는 뭐 75% 전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어젯밤, 즉 어제 미국에서 이 몇 퍼센트까지 올랐냐? 92%. 그럼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할 거다. 그랬잖아요.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9월밖에 없다고. 9월 회의 끝나면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 뭐 대선 끝났는데 뭔 그때 해요. 9월이지 뭐. 그치? 그 얘기가 맞았던 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뭐 9월에도 금리 인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만 제가 틀린 건 아니죠.
제가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치가 70%에서 90%로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여러분들 고생이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다 도망쳤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왜 미국의 국채금리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10년물짜리 국채금리가 어제 2%도 폭락했어요.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쭉 내려온다니까. 미국의 그 대선 토론이 엉망으로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걱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때 잠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다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월달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발표했던 CPI가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둔화는 확실하다. 그래서 9월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아마 10월달에 바로 할 것 같대요. 미국 하는 거 보고. 그럼 일본도 뭔가 달라지겠죠, 포지션이. 네. 그 얘기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니까 여태까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M7 종목들,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것들을 이제 M7 종목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M7 종목들이 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것도 좀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음봉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5% 급락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애플도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 신고가를 내긴 냈는데 어정쩡해요. 아마존도 마이너스 2%, 메타는 마이너스 4%. 여기도 신고가 조금 내놓고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했고, 테슬라 마이너스 8%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M7 종목들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ARM 이런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떨어져 급락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 마감한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2.4% 급락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다이빙 했어요. 그냥 뭐 최근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반도체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대만 쪽이 좀 급락했겠죠. 대만 증시 보시면 어때요? 네, 마이너스 1.9%. 여기도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하면 사실상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도 나스닥이 떨어져도 다우지수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만, 반도체하고 그 M7만 떨어졌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저희 방에서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 장 끝나기 직전에 매도 사인 나갔어요. 우리 회원들 듣고 계시죠, 그죠? 네. 아마 아니 왜 삼성전자를 왜 오후 늦게, 그러니까 3시 20분 지나서 그때쯤에 매도 사인을 했어요. 개별주 테마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시라고. 어제 종가 부근에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88,000원 전후에서 이게 제일 싸게 산 게 72,000원인데 그러면 수익이 20%가 넘죠. 그분들 걸로 따지면 77,000원, 뭐 78,000원에 사신 분도 있고 8만원에 사신 분도 있는데 10에서 한 12% 그분들도 수익이 되고,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제일 싸게 산 거 여기서 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다. 그냥 바닥에 샀잖아요, 그죠? 대형주 갖고도 수익이 납니다. 네. 근데 어제 딱 매도 사인 내놓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쭉 빠지더라 이거죠. 회원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제는 왜 뜬금없이 이걸 팔라고 그러지?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4%까지 급락했거든요. 이걸 좀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약간 누르겠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의 추세선을 보시면요, 간단해요. 요즘에 선 잘 그어드리죠, 그죠?
이렇게 이으면 돼요. 왜 이렇게 이었죠? 아니 여기하고 여기 고점끼리 이어봤어요. 그랬더니 얼추 맞아 떨어지죠? 밑에도 그면 더 좋죠? 밑에서 이렇게 그죠? 그게 뭐예요? 박스 이렇게 상승 추세죠 이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 이 위에 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위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저항선이라고 하죠. 이걸 저항선이라고 부르고 밑에를 지지선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지선까지 오면 근처까지 오면 매수 포지션이고 여기에 오면은 매도 포지션이죠. 물론 이제 여기 왔다고 무조건 팔 필요는 없어요. 나는 중장기로 간다? 뭐하러 팔아요?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현금이 좀 별로 없어서 뭘 좀 팔아갖고 개별주 테마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건 좀 파시는 거죠. 그래서. 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돌파하려면 미국 증시가 멀쩡해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근데 엔비디아 있잖아요. 아까 엔비디아가 요즘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비슷해요. 쟤는 왜 급락 나왔죠? 외기는요. 맞을 때가 됐으니까 살짝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자, 일봉 차트인데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서는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은 이유는 여기 저점끼리 이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 위에는 어떻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선 잘 긋죠, 그죠? 선만 20년 넘게 걷어요. 저는 기계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제가 직접 봐요. 어디 차트 선긋기 대회에 나가면 뭐 대상까지는 몰라도 그죠? 네. 우수상은 받을 것 같아. 바로 긋잖아요, 그냥. 차트 선긋는 거는 AI보다 제가 더 잘 글 자신 있어요. 장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여기다 걷어요? 고점. 여기도 고점.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 오니까 맞고 떨어지죠. 요 밑에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은 못 올라가는 게 맞고요. 여기 왔으면 과열됐다는 거예요. 과열됐으면 좀 식혔다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옆으로 도는 거는 지금이 정상적이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세게 돌파하고 싶으면 강력한 호재가 나오든가 돈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올리면 되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과열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연해서 그래요. 원래는 올해 초에 금리 인하를 해줄 것처럼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6, 7월 달쯤엔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주니까 또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이제 해준다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대답은 안 했지만 헤드워치 그게 90%가 넘으면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쉬는 자리였고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도 오늘 지수가 급락한 거야. 급락도 아니지만 지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 테슬라가 숨도 안 쉬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가 180달러인데요 260달러 이상 올라왔거든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40% 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한 50% 올라서 50%.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떼구르르 떨어졌죠, 그죠? 떼구르르 이렇게. 그 이제 구덩이를 메꾼다고 하거든요. 구덩이를 메꾸면 쉬어요. 구덩이를 메꾼다는 게 뭐겠어요? 하락했던 그 원래 지점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구덩이를 메꿨잖아요. 그래서 살짝 떨어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고요. 급락 뒤에는 급반등이 있어요. 이런 게 난 너무너무 싫어요.
마이너스 8%씩 떨어지는 거. 그럼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돈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손해는 못 보겠다. 에이, 손실을 내라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수익 나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떨어진 거 갖고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쵸? 부동을 메꿨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거는 요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그렇게 급락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9, 큰 급락은 아니었어요. 근데 장중에 계속 내려온 거였어요. 마이너스 한 3.6에서 끝났고 SK하이닉스도 요렇죠. 근데 이게 뭐 수급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급락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이 여전히 들고 있어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이만큼 팔았어요. 보이지도 않으실걸? 조금 팔았어요. 이걸 데이터 수치로 보시면 그래프로 이해가 안 가시면 삼성전자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여기에요. 그냥 수치로만 얘기할게요. 3910224죠. 여기 보시면 3일 동안 산 게 거의 비슷해요.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조금 덜 샀고, 근데 오늘 좀 팔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샀는데 그 중에 하루치 정도를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사고 하루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사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금융투자가 사주긴 했는데 외국인하고 여기 보시면 기관이 전반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기관은 매도를 하면 아침부터 꾸준하게 팔아요. 꾸준하게 판다. 이걸 어떻게 볼까? 오늘 하루짜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침부터 계속 천천히 팔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거죠. 놀라실 필요가 없다. 그거고 SK하이닉스는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사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떨어진 건데 외국인이 좀 팔아서 떨어져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이게 이평선도 많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게 다시 닫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계속 입을 벌리고 있진 않잖아요. 순간 확 닫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조정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현대차 있죠.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시가총액 다 코스피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그죠? 여기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주가 30% 이상 올랐으니까 대충 30%? 아니다, 20%에서 30%까지 되겠다. 네. 올라왔죠? 여기 보면 잠깐 쉬잖아요, 지금. 쉬는데 외국인은 그대로 있는데 기관이 팔아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대형주가 갈 때가 있고 대형주가 쉴 때가 있겠죠. 대형주들이 쭉 올라가면 순환매 돌리면서 올라갈 때는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가 잘 안 가겠죠. 왜? 돈이 그쪽에 쏠리니까. 그죠? 지금 주식 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지가 않겠죠. 돈이 어디 한 군데로 쏠린다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가 뭐 그 무거운 게 첫날 만날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그 잠깐 쉴 때 그때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데 저희 방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방 우리 회원들 종목들 매수 매도 사인 내고 이렇게 리딩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요러고 좀 있을 때 있죠. 요럴 때 매도 사인이 좀 나가요. 삼성전자 이렇게 들었다가 또 세게 또 내려놓잖아요. 그래 매도 사인이 또 안 나가. 당연히 안 나가죠. 올라갈 땐 대형주로 올라가다가 대형주가 확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수가 또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투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매집을 하는 시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옆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5월달하고 6월달에 6월달은 6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 방에서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거든. 누르고 있었잖아. 그쵸? 그때 매도 사인이 또 꽤 많이 나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살짝 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방은 이제 대형주도 해요. 삼성전자도 어제 팔았다니까. 매도 사인 어제 매도 사인 내드렸는데,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 개별주 테마주들이 매도 사인이 많이 안 나갔어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맨날 수익 난다는 거짓말은 안 해요. 수익 났을 때 났다 뭐 얘기하고, 손절은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거의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할 게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이게 수익이 날 때는 개별주 테마주들은 잠깐 쉬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누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주 테마주가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꽤 움직였어요. 바이오주들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테마주들도 움직였고, 저희 방에 저기 트럼프 수혜주로 산 게 일신석재거든요. 맨날 바닥에서만 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주로 바닥에서 사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샀어요. 지난주에 산 거죠. 지난주 목요일날. 근데 요게 1200원대에서 샀는데 오늘 1400원 여기 찍을 때쯤에 여기서 매도 사인 내드렸어요. 수익은 최소한 12%에서 많게는 15%? 그 정도.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냥 밥값했다. 트럼프 수혜주. 거래 터진 것도 살 때가 있어요. 좀 재밌게 하려고. 이런 것도 옛날부터 매매를 잘해요. 막 바닥에서 막 안전한 것만 할 것 같죠?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 이런 거 수익을 좀 챙겼고.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 오늘 좀 움직인 게 있죠, 그죠? 우리 회원들 아시겠지만 원전 테마주를 오늘 파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삼성전자 대번 꺾이니까 매도선이 줄줄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사놓은 게 있어요. 4월 말일날 16,000원대에서 여기 아침에 팔아드렸어요. 팔 사람만 팔고 또 중장기는 홀딩 시켜버렸어요. 그 대형주니까 얘기해도 돼요. 시가총액 13조짜리라서 잘 사지도 않아 사람들. 16,000원에 해가지고 21,000원대에서 팔았으면 수익이 얼마예요? 네, 30더 이상 되는 거죠. 괜찮았어요. 대형주에서. 근데 오늘 이거 막 장중에 막 흔들었거든요. 근데 저기 두산 어제 그 사업구조 개편하는 것 때문에 근데 외국인은 더 샀어. 더 샀다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급등을 안 했거든요. 크게 급락도 안 했고 근데 외국인은 더 샀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기 이슈예요. 단기 이슈. 근데 왜 팔아드렸을까요? 팔고 싶은 분들 팔라고 그랬어요. 개별주 테마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라고. 어제는 삼성전자 그래서 팔았고 오늘 매수 사인 안 낸 상태에서 매도 사인만 떠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매도 사인을 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살짝 꺾였죠. 잠깐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가 가니까 현금 만들어 놓고 이번 주에 이제 현금 만들어 놓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개별주 테마주 또 살라고 해서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응? 이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는 그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건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그분 방송 로봇주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원자력 테마주는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없는 분들 제가 추천한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오늘 그 10% 넘게 막 급등했는데 안 팔았거든요. 다음 주에 추가 상승 나오면 팔아드릴게요. 미리 팔지 마세요. 아셨죠? 종목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오늘 팔아드리진 않았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차트 요거 한번 보실래요? STX 그린 로지스라고 요게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물류주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요게 잘 보시면 요즘에 이런 차트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난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앞에서 뭐 들었다 놨다 했고 또 들었다 놨다 했죠. 이거는 파동이 이제 N자형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살짝 누르는데 마치 이제 돌아서서 다시 반등 나와서 갈 것처럼 하다가 마이너스 한 10%에 가깝죠? 마이너스 9%짜리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21선을 깼어요.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급등주 단기 매매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나와요. 싫어하는 차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고점에서 샀으면은 지금 손실이 20%가 넘죠. 그렇죠? 30%는 안 됩니다. 얼추 30% 되겠다. 최대 고점까지 따지면 29%뭐 이러네.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더 넣을까봐 바짝 쫄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데서 주식 사지 마세요. 슥 끌려 내려가면 손실도 손실이지만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조금 있으면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 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양궁 선수라고 해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죠? 너덜너덜하면, 흔들흔들하면 아무리 평상시에 활을 잘 써도 거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화살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겠죠, 그죠? 네. 마음이 편안해야지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국가대표급 양궁 선수가 아니잖아요. 온 정신을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이 전쟁터에서, 그죠? 그냥 한번 수익 내보겠다고 달려 들어갔다가 10%, 20%, 30%짜리 손실을 얻어맞고 하고 또 손절하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 그죠? 그냥 너덜너덜한 그냥 행주 걸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지를 못해. 걸레를 빤다고 그걸 수건으로 쓸 수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마음이 걸레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GS 글로벌 이거 뭐예요? 앞에서 깔끔하게 올려놓은 동해석유가스전 그 기업이잖아요. 테마주, 그죠? 근데 여기도 잘 가다가 톡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데 마이너스 9%죠? 오늘 코스피가 빠졌지 코스닥이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왜 떨어지겠어요?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일신석재 아까 우리 방에서 수익 실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신석재가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4%짜리 음봉 나왔어요. 이거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해석을 해드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여기가 고점 아니냐. 이게 트럼프 수혜주로 이틀 동안 급등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문이 많이 났겠죠. 이날 장중에 18%까지 급등했을 때 대량거래 터졌으니까 여기서 물린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신용이나 미수를 많이 쓴대요. 미수는 3일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날짜 계산해보면 돼요. 미수 이날 썼죠? 그러면 이틀 뒤, 즉 이날 장 끝날 때까지 갚아야 돼요. 못 갚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예요. 근데 미수를 여기서 쓴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날 털리는 거라 이제. 근데 주가가 조금 빠지니까 겁이 나갖고 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초단타쟁이들이기 때문에 초단타쟁이들이 손절 라인으로 어디를 권했겠어요? 여기를 권했을 거라고. 여기가 깨지니까 너도 나도 함께하자 손절을 그런 거예요. 내가 보면서 웃었어요. 미수 썼구나. 회원들 보고 저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던져놓으시면 된다고. 던져놓으니까 다음날 바로 양봉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수 손절 무지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양봉으로 뽑은 거예요. 다음날 5% 급등 마감. 혹시라도 다시 들어올까봐 확 올려버리잖아요. 메롱 그러면서 9%까지 급등. 안 팔았어요. 어제도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도 안 팔았어요. 어제도 참았고요. 오늘 팔았어요. 최대한 끝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미수라고. 미수. 딱 보면 알잖아요. TV만 틀면은 바이든 후보 사태, 트럼프 대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갔겠지.
들어오시면은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시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문자반 말고 라이브 쪽으로. 아셨죠? 아, 내일 저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때 회원가입하시면은 저기 서비스 날짜 더 드리고 이제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회원가입하려고 저기 고민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다 왜 매수했는지, 왜 여기서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팔고 나서도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했죠. 왜 파는지. 그렇죠? 문자반은 이제 이런 설명을 못 듣고 라이브는 이런 설명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훨씬 많아요. 문자반이 좀 싸니까 회비가 라이브에 비해서 문자반 회원이 더 많을 것 같죠? 저희는 좀 반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상관없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5일선을 깬 거예요. 초단타쟁이들은 5일선 깨지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거든요.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만큼 힘들어해요. 5일선 깨지면 이 세상 끝난 줄 알아요. 진짜라니까요. 네. 근데 하도 많이 좀 이제 봤으니까 웃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GS 글로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2주 정도 행보하다가 이렇게 톡 떨어지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매수가가 대부분 여기일 테니까. 여기 4,000원이거든요. 여기 3,200원이죠. 그러면 기본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운봉 하나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안 되겠네? 불안하니까 이제 손절이 막 나오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미수 쓴 사람이나 아니면 신용 쓴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죠? 그럼 더 떨어지는 거예요. 손절을 해주면은 아까 이신석재처럼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손절 안 해주면은 안 하겠다고 더 이제 괴롭히는 거죠. 절대 신용이랑 미수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라고. 여기가 이런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거는 이제 21선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꺾여서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고 이제 많이 갈 건데 돈 벌 수 있는 좋을 때 또 쓸데없이 이런 데서 물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메타버스 얘기주를 메타버스 관련주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MP라는 게 있어요. MP.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 크게 올랐어요. 어제는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요. 오늘은 이제 장중 10%로 끝나잖아요. 종가 마감은 10% 급등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한 10%, 어제는 16%, 오늘은 10%. 많이 올랐죠? 근데 차트 보세요. 이게 걸레처럼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미 바닥을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금리는 안 하고 버팅기면서 심리를 이제 안 좋게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손절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졌지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3년 전에 이게 무지하게 많이 갔죠? 이때 이게요 3,000원 정도에서 한 1년 안 걸렸어요. 6개월? 6월달 정도에 급등을 5월달에 급등해서 11월달에 21,000원 찍었으니까 7배 갔어요. 7배. 뭘로 갔을까요? 메타버스. 그때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이름도 바꿨잖아요. 메타로. 회사 이름을. 근데 놀라운 소식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메타버스에서 아직 수익이 크게 안 나고 있대요. 그 페이스북. 그러니 주가가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코로나 때니까 그냥 다 메타버스 세상이 내일 아침에 바로 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점이 21,000원이죠. 여기 2,000원이거든요. 최근에 10% 일통목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하나 더 보세요. 이거 말고 셀바스 AI 작년에 AI 열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테마주로 제일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가 셀바스 AI예요. 바닥에서 너덜너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AI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쑥 가요. 급등을 시작한 거는 대충 5,000원이거든요. 여기 이거는 6개월도 안 걸렸어요. 한 3, 4개월 만에 36,000원. 그러니까 7배 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36,000원, 지금 13,000원, 12,000원 요즘 거의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지금 인기 있는 거 조심하시라고. 특히 IT, 뭐 신기술 이런 거 있죠. 조심하세요. 작년에는 이제 이거 작년 거지만 이거 작년 초에 급등했던 거고, 요 뒤에 급등한 게 2차 전지 아니에요. 2차 전지. 그 당시 2차 전지 뭐 많이 산 게 뭐 금양 이런 거잖아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으세요? 반토막이에요. 여기도 반토막 이상 같지. 이렇게 떨어져서 안 가는 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안 가는 거랑 똑같이 물린 거랑 똑같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건 노숙이에요. 노숙. 노숙이지 이게 무슨 투자예요. 생고생하는 거지. 비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 많이 갈 거예요. 왜? 여태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분노의 폭등이 나오게 됐어요. 분노의 폭등. 여태까지 한 맺힌 거 있죠? 다 쏟아낸다니까. 무섭게 나온다고 이제. 바이오주들도 보니까 좀 올라오려고 준비를 해놨고. 여기에서 물리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현금이 많지 않으실걸요? 근데 그 귀중한 현금을 절대로 물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이틀 동안 하는데, 그때는 아침 9시부터 이렇게 공개방송, 무료로 방송 열어서 하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무서TV하고 밥TV 쪽으로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면 돼요. 그때도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해드린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누를 겁니다, 좀. 그래서 삼성전자가 누르면 조정이냐? 아니요. 조정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 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쉬었던 개별주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 뭐 했겠어요? 세력은 매집을 했겠죠.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뭐냐면 도끼, 나무꾼 얘기인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나무꾼이 있었고 젊은 힘이 넘치는, 그죠? 젊은 나무꾼이 있었는데, 젊은 나무꾼은 이제 도끼를 들고 열심히 이제 나무를 찍은 거예요. 쉬지도 않고 계속 찍었대요. 근데 할아버지 그 나무꾼은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앉아서 좀 쉬시더래요. 그래서 또 좀 하다가 좀 쉬시고. 근데 끝나고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할아버지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할아버지는 계속 쉬었고 나는 계속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나무를 더 많이 하셨냐고. 힘도 내가 더 좋은데. 그 할아버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나는 자네처럼 힘이 그렇게 젊지가 않아서 그렇게 계속 못한다. 대신에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쉴 때는 도끼를 갈았다 이거예요. 쉬면서. 도끼다리 묻어졌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앉아서 갈고 다시 또 하고 그랬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쉴 때도 있고, 좀 길게 쉴 때도 있고, 짧게 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는 이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적든 많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식이 단기로 누를 때건 뭐 중장기로 누를 때건 그때는 좀 쉬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또 바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생각보다 조금 났건 많이 났건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 챙기고, 또 그럼 또 쉬어요. 그러면 또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우리 회원들. 삼성전자가 이게 우리 방에서 여러 번 매매를 했거든요. 옛날에도 매매 많이 했었고,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눌렀을 때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서 좀 팔아드렸어요. 팔 사면 팔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팔아드렸어요. 하고 있잖아요. 누를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도끼다리를 갈고 있는 거죠. 대신에 삼성전자가 누르면 그동안 안 갔던 개별주 테마주가 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 쉴 동안에 또 그 개별주 테마주들은 과열되겠죠? 걔네들이 쉴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겠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주식 저 말고도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제 방송만 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고르세요. 아셨죠? 잘 골라서 만약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 말고 다른 사람 방송도 좀 듣고 싶다 그러시면 제발 부탁인데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 걸 들으세요. 저랑 정반대의 사람. 예를 들어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떨어진다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하는 사람이랑 제 방송을 같이 들으실 바에는 그냥 그 사람 것만 들으세요. 왜?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러워. 그러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러면 제 걸 듣지 마시고 그 사람 것만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향 비슷한 사람 걸 들으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뭐 비 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비 조심하시고, 그죠? 네. 덥고 습하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세요. 왜요? 네. 미국이 이제 9월달에 금리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 믿고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가시면 돼요.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 안 해놨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네. 아, 회원가입은 여기 전화번호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은 잠깐 봅시다. 두산 로보틱스하고 오늘 두산 밥캣 요거 가지고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죠? 이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원전주 얘기한대요. 네. 원전 관련주들도 매집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김시장이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